레티놀, 이것 하나만 잘 쓰면 피부가 좋아진다는 사실 아직도 모르실까요? 미백, 여드름, 트러블, 주름, 피부결 한 번에 다 좋게 만들어주는 레티놀 잘 알고 사용하세요. 안녕하세요. CR닥 닥터빈스 이명빈 원장입니다. 오늘은 레티놀, 레티노이드라는 비타민 A 유래 성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레티놀, 그게 뭐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스티바에이 크림이나 로아큐탄 같은 제품의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의약품들이 바로 레티노이드 계열이라는 큰 틀에 속하는 트레티노인 또는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들입니다. 보통은 주변 분들이 여드름이나 피지 분비 조절의 목적으로 처방을 받고 쓰고 계셨을 텐데요. 이러한 레티노이드 계열의 성분은 단순히 여드름이나 피지 분비의 조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를 좋게 해주는 다양한 역할들을 해주기 때문에 의약품뿐만 아니라 주름 개선 또는 피부결 개선을 위한 기능성 화장품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레티노이드 계열의 성분들은 잘 알고 사용하면 효과가 좋지만 반대로 잘못 사용하거나 오남용할 경우에는 피부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레티놀이 포함된 레티노이드 가족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1세대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문 의약품인 스티바A의 주요 성분인 트레티노인과 로아큐탄의 주요 성분인 이소트레티노인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레티놀도 바로 여기 1세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세대에는 아시트레인이 있고 3세대에는 아다팔렌이라는 성분이 가장 유명한데요. 제품으로는 전문 의약품인 디페린 크림과 디페린 겔이 여기 포함됩니다. 아마도 최근에는 스티바A의 판매 중지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4세대에는 트리파로텐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전문 의약품으로는 아크리프 제품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것들이 레티노이드 계열에 속하는지 간단하게 봤으니 이제는 대체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레티노이드 계열이 하는 가장 중요한 작용 기전은 바로 피부 장벽의 턴오버에 관여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건강하고 새로운 피부 세포로의 전환을 자극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의 피부는 각질층, 그리고 표피층, 진피층 등 여러 층으로 나눠져 있고 일반적으로 환자분들께서는 각질이라고 하면 피부의 노폐물로만 인식하시지만 각질층은 우리 피부 건강을 위해서 보호해주는 장벽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호막과 같은 각질층의 세포는 대개 10일에서 14일 정도 기간 동안 생존하고 그리고 분화하면서 보호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질세포로 지속적으로 교체까지 돼야 되는데요. 이렇게 각질세포가 너무 빨리 바뀐다거나 너무 또 오래 쌓이게 되면 결국 피부에 다양한 문제를 만들게 되는 거죠. 레티놀과 레티노이드 계열의 성분들이 피부 장벽의 턴오버에 관여를 해서 피부가 좋아지는 다양한 효과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레티놀, 레티노이드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효과에는 첫 번째 미백, 두 번째 잔주름 개선, 세 번째 피부결 개선, 그리고 여드름이나 트러블 개선 등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다만 뭐든 과하면 좋지가 않죠. 피부 외층의 턴오버가 너무 빠르면 결국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제품을 사용할 때도 잘 알고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레티놀, 레티노이드의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화상과 같은 반응입니다. 심한 자극감으로 따끔거리기도 하고 화끈거리는 일이 대표적이고요. 두 번째는 가려움입니다. 가렵고 붉음증이 생겨서 접촉성 피부염과 같은 반응이 생기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피부 건조증입니다. 정상적인 피부 기능이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건조하고 막 갈라진 느낌 들기도 하고요. 네 번째는 결국 피부의 기능이 무너져서 발생하는 착색이나 기미가 더 심해지는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막 반복되다 보면 오히려 피부가 더 얇아지기도 하고 주름이 더 생기기도 하는 그런 역효과, 부작용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 반응 등이 생기면 사용을 바로 중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전문 의약품인 스티바A를 단순히 피부 개선을 위해서 홈케어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다만 현재는 스티바A가 판매가 중지가 되었기 때문에 오남용이 될 가능성이 낮아진 것은 의사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레티놀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첫째, 처음부터 레티놀 성분을 너무 고농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올리거나 아니면 저농도에서도 효과가 좋으면 저농도로 계속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소량씩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바른다입니다. 처음부터 매일 바르거나 하지 마시고 손바닥만한 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면봉솜 정도의 양을 얇게 고루고루 펴서 바르시고 3일 정도의 간격으로 바르시면서 피부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세 번째는 보습을 잘해주는 것입니다. 사용 초기에는 아직 피부가 적응도 되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자극에 맞는 환경조차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건조함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보습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네 번째는 저녁에 사용한다입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요. 레티놀 계열의 성분들은 광과민성, 즉 햇빛에 민감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낮에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저녁에 세안을 하시고 얇게 발라주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단기간에 효과를 보려 하지 마시고 최소 2-3개월 정도 꾸준히 사용하면서 점차 내 피부를 적응시킨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레티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레티놀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요약해보자면 첫 번째, 가급적 적은 농도의 제품으로 시작한다. 두 번째, 매일보다는 2-3일에 한 번씩 바르면서 적응을 한다. 세 번째, 아침과 외출 전보다는 저녁에 바른다. 네 번째, 보습과 자외선 차단을 잘한다. 그리고 마지막, 빠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욕심내지 말고 2-3개월 꾸준히 사용해본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거의 모든 피부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도 있는 레티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화장품이나 의약품을 누군가의 추천에 의해서 쓰기보다는 이 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으며 이 성분의 효과와 주의사항 그리고 장기적인 사용을 위한 요령에 대해서 잘 알고 쓰신다면 나의 피부를 좀 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CR닥 닥터빈스 임영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